우와. 자, 소양호 2차 오름 수위. 지금도 수위가 시간당 한 5cm 정도씩 오르고 있는데, 오늘도 또 소양호 상류권으로 왔습니다. 일단은 자, 오늘은 지금 상류에 붕어가 어마어마하게 올라탔어요. 근데 저기가 물살이 너무 세기 때문에 낚시는 못하고, 상류에서 중류 가운데쯤에 이렇게 떼짱이 아주 아름답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에 산란이 이따가 들어올 붕어들을 잡으려고 지금 저 앞에 풀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를 잡을 수 있을 만큼의 풀 작업을 해야 되고, 자, 장갑 안 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자, 보시면 이런 풀들 있죠. 이런 풀들은 커트를 하면 안 됩니다. 뽑아야 돼요. 자, 지금 물이 조금씩 차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다 뽑아놨잖아요. 이렇게 풀들을 뽑아야 됩니다. 이 풀들은 절대 커트를 하면 안 되고 뽑아야 되는 풀들이고요. 뿌리째 이렇게 뽑아야 됩니다. 항상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장갑에 긴팔, 장화 필수. 항상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 지형을 보면, 자, 여기서 앞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뚝. 그래서 여기가 언덕이거든요. 이 앞에가, 이 언저리가 그래서 요 떨어지는 라인까지만, 요 언덕에 올리는 낚시, 그 생각을 하고 낚시를 해야 됩니다. 요 언덕을 표시할 수 있는 건 요 수초가 되겠죠. 찌를 거의 한 요 정도에 세운다고 생각하고, 야, 이 가운데는 물살 대류가 심하네. 요 가운데 길에는. 야, 수초 원저리 애들 많이 논다. 아유. 기가 막혔다네. 여기 냉기가 쎄한데 벌써.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손맛 보세요. 예. 자, 열심히 하는 만큼 붕어를 잡는다. 공식입니다. 공식. 노지낚시 공식. 자, 일부러 좌대를 땅 위에다가 물에서 좀 뒤로 빠져서 합니다. 어차피 물이 점점 불어오르고 있고, 또한 제가 노리는 포인트에 짧은 낚싯대로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좌대를 깊이 밀어넣을 필요가 없어서 저렇게 좌대를 설치를 하고, 자, 이 오름수위 여름철 낚시는 무조건 파라솔을 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름수위 낚시도 밥질이 항상 중요합니다. 고기를 들어왔을 때 묶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저는 밥을 좀 많이 만드는 편입니다. 제 낚시에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죠. 밥을 많이 넣어라. 역시나 호감 레시피로 일단. 자, 제가 사용하는 부풀이 떡밥은 떡밥을 만든 후에 그렇게 많이 치대지 않습니다. 물만 먹어놓고 골고루 물이 머금게 잘 저어준 다음에 그 상태로 숙성을 시키고 바로 손으로 주물러 가면서 바로 사용합니다. 그게 장점이죠. 자, 오늘은 일단 구척의 낚싯대로 요 앞에 턱에서 바로 언덕 위에 살짝 올리는 낚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전자찌는 한 3푼대 정도 되는 저부력의 전자찌로 일단 30에 36으로. 바닥 정리를 했는데도 바닥이 굉장히 많이 걸리네요. 수심 딱 좋은데, 수심 딱 메다 20인데. 우와. 이야. 우와. 이야. 완전 태양이네, 태양 다리. 야, 대박입니다.
사이즈는 이쁘게 나오는구만. 닭갈비. 바람 싹 불어주니까 이게 주네. 와 진짜 맛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야 닭갈비 진짜 맛있더라. 와 진짜 이거 한 개 예술이야 예술. 14,000원인가 그렇대. 와 대박이야 대박. 파는 데가. 아 너무 맛있다. 자, 첫날 밤은 좀 일찍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네, 바닥 정리를 한 번 더 확실하게 해놓고 잠을 자고 내일 오전 조항을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덕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자리 쪽으로 올라오질 않네 붕어들이. 요 앞에 라인에서만 놀고 이쪽으로 올라타야 되는데 올라타질 않아. 낚시대를 11척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조금 깊이 넣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바닥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게 조금. 자, 새벽 4시쯤 나와서 아무래도 그 턱에 툭 떨어지는 그 본류에서 턱으로 올라오는 그 턱 아래쪽에 떡밥을 딱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11척으로 바꿨는데 역시나 유속이 어마어마합니다. 찌가 그냥 누워버리죠. 지금 중통채비인데도 찌가 눕습니다. 찌가 완전히 들어눕는다. 완전히 고부력을 한번 껴볼까? 대류를 안 탈만한 몸통의 찌로. 자, 이럴 때는 같은 중통이라도 찌를 고부력으로 바꿉니다. 몸통 또한 고부력 중통이네. 고부력 중통. 대류의 강한 몸통을 가진 전자찌로, 자, 한 9푼대 정도 되는 전자찌에 대류의 강한 몸통을 가진 전자찌로 바꿔서 그나마 이 유속을 버틸 수 있게 그런 고부력 중통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유속이 장난이 아니다. 낚시는 개척이지. 저는 포인트를 개척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참 재밌습니다. 지금 낚시가. 와, 뭐고 이거. 모로코 찌를 다 가져가네. 떡밥 깨야 되네. 떡밥을 좀 개볼까? 자, 중통채비는 지난 편을 보시면 아주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히트. 터졌다. 와. 터졌다. 와. 야. 윙 하더니 빵 터져버리네. 떡밥 1200cc 갠다. 안되겠다. 무조건 밥질 아이가. 자, 역시 제 예상이 맞았죠. 붕어들이 언덕으로 올라오는 그 턱, 그 바로 아래에 떡밥을 딱 떨어뜨렸더니 바로 입질이 들어옵니다. 자, 요렇게 지형을 잘 읽고 그걸 맞춰줘야 됩니다. 자, 떡밥은 역시나 포테이토 단품만 가지고 할 거고 떡밥의 양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오름수위라도 집어량이 많아야 그만큼 붕어들이 많이 묶이고 많이 나옵니다. 아니 왜 터지냐. 나 터지면 안돼. 빨리 새로 묶어야지. 꼬인 거 풀고 하면은 나중에 거기가 터지더라고. 야, 장관이다 장관. 와, 안개 봐라. 완전 떡밥이 그냥 폭탄처럼 들어가자마자 바로 펑펑 터지게 해가지고. 나이스. 축하합니다. 자, 이 정도 유속에서는 중통 낚시가 아니면 낚시를 하기가 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중통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래도 찌가 좀 눕죠. 히트. 우와. 와. 목줄 바로
이야, 힘 봐라. 와, 이거 감당 안 되네. 몸에 걸어도 당겨내려면 이거 원줄 2호에 목줄 1.5호 걸어야 되겠는데. 옆으로 째면서 바로 목줄 나갔어. 자, 어쨌든 붕어가 다니는 길을 완벽하게 찾았습니다. 자, 목줄과 봉돌은 완전히 바닥에 누워 있고 입질만 하면 찌가 움직이겠죠. 자, 떡밥은 지금 그 떨어지는 턱 바로 아래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히트. 자, 중통채비는 저렇게 들어 올리는 입질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바로 챔질해야 됩니다. 우와, 야야야. 아, 이야. 히트. 별로 안 크다. 별로 안 커. 떡이다. 어우, 좋아. 몇 센치인지 말해줄까요? 38. 잘생겼다. 자, 역시 소양호 떡붕어 잘생겼습니다. 자, 2차 오름 수위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1차 때보다는 많이 오르진 않지만 2차 오름 수위에 또 붕어들이 산란을 하러 이렇게 또 상류 쪽으로 또 올라옵니다. 네, 이게 댐낚시고요. 히트. 또 들어올리죠. 연타. 자, 바로 두 번째 밥에 연타를 때려버립니다. 이게 바로 댐낚시 연타낚시. 오. 우와, 힘이. 야야. 와. 야. 이야. 그만 째라. 와, 죽겠다. 이연타 되겠습니다. 아, 좋아. 쥐네. 40. 아, 역시 소양호. 내 지금 초리대 앞으로 붕어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보여. 자, 오전 타임이 확실히 좋습니다. 붕어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아,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네. 히트. 자, 이번에는 점입질. 와, 이거 진짜 크다. 와, 이거 진짜 크다. 이 뭐고? 와. 우와, 이거 어쩌 이거. 우와. 우와, 이 뭐야? 우와, 미쳤다. 우와, 이 뭐냐 이거? 우와. 야, 이거 사이즈 재봐야 되는데. 와. 우. 와, 뭐야 이거? 45. 우와. 어이구. 와, 감당 안 되네. 와. 어마어마. 이게 뭐 잡아지지가 않아. 너무 커가지고. 와.
근데 우리 자리에서 가장 관건은 바닥이야, 바닥. 자, 중통채비라고 해서 무조건 쭉 빨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저런 점입질도 챔질도 해야 되고 들어 올리는 것도 챔질도 해야 됩니다. 자, 주간찌도 역시나 대류에 강한 고부력의 찌, 한 8, 9푼 되는 찌로 바꿨습니다. 자, 꿈찔꿈찔하죠. 저거 다 채야 됩니다. 히트. 자, 저런 입질을 중통에서 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붕어가 물고 있는 거거든요. 아, 또 토종이네. 야, 토종 씨알이, 와. 뭐, 자, 꿈틀꿈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챔질 해야 됩니다. 얘는 근데 피부가 좀 안 좋다. 보내줘야 된다. 피부가 좀 안 좋아. 모로코가 막 입질은 한마디씩 딱딱 끝내. 형님 채비 다 하고 나면은 밥 한 끼 딱 먹고 제대로 한번 합시다. 아. 자, 이래서 이 노지에서 중통 낚시를 할 때는 그날그날의 패턴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붕어가 엄청나게 미친 듯이 막 먹고 들어가는 날이 있는 반면 오늘처럼 뭐 약한 입질을 할 때도 있고요. 또 아예 표현이 안 나오다가 들어 올릴 때도 있고. 자, 이 중통채비는 그래서 좀 그런 챔질을 좀 잘 파악해야 됩니다. 히트. 자, 지금도 입질 보셨죠? 탁 끊는 입질. 저런 입질에 큰 붕어들이 나옵니다. 떡이다. 사자다. 야야야. 그날의 입질 패턴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 야. 와. 뜰채 들어왔었잖아. 야야, 가지마, 가지마. 자, 정확히 호킹돼서 나오죠. 네. 아. 우와. 아, 좋습니다. 밥질 이빠이 하니까 들어오네. 와. 자, 히트. 자, 지금도 네. 저런 입질을 챔질했을 때 붕어가 확실하게 나오죠. 자, 제가 이 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거짓없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토종. 이런 입질도 챔질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와. 다 월척 넘네. 자, 그날그날의 패턴을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보여드려야 다음에 그래. 여러분들이 출조를 하셔도 아, 이런 입질도 챔질을 해야 되는구나 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붕어가 많이 나옵니다. 한 편에 다 보여드리기 힘들어서 다음 편으로 아주 많은 붕어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